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이 양반이 여기까지 오는데 혼자 올라왔어요. 혼자 떴어요. 저 최민희 전 의원의 표현 같으면은 지정 생존자 같다고 그러죠. 혼자서 자랐어요. 그냥 자기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가난과 멸시와 이를테면 그런 고통 속에서 분노와 그 극복을 통해서 정의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작업반장한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터득한 정의며 그런 거라고요. 그러고서는 계속 지금까지도 기득권이나 기존 질서 시스템에 대해서 핍박받고 변방도 아주 저변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비슷한 점이 그런 무슨 학력의 문제라든지 뭐 변방의 지도자라든지 당내의 정치적인 개파나 이런 것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유사한데,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죠.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죠. 그때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당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니까 이제 자기를 키워준 시민들을 만나니까 가슴이 울컥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 그 형제들 중에 좀 이렇게 별난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형제끼리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이재명 후보의 형이 자기 동생 재명이가 시장이 되니까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시정에. 나 이재명 시장 형인데 야 너희들 주택구장 바꿔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권을 가지려고 압력을 행사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무슨 최순실이나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막고 전화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이게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가서 빨리 재명이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게 돼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들은 이재명이가 행패 부리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어머니를 폭행까지 하고 어머니한테 담을 수 없는 뭐 하는 그런 욕설을 퍼부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지금도 떠돌고 있는 이재명의 욕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 파동이 아니라 이재명의 그 불비한 가족 중에 누구가 이재명이 단체장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정에 개입하려고 하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까 가족 중에서 그걸 이재명이가 막으면서 시작된 비극적인 그 가정사의 이런 얘기다. 이것이 본질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그때 욕을 안 하고 대처할 수도 있었겠다 해서 이재명은 공이니까 이제 어제도 사과를 했지만은 저는 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제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을 다른 이유로다가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할 때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가 나 같았으면 더 했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를 폭행을 하는 형수를 보고 욕으로 안 끝났다는 걸 썼다가 신문에 또 났어요. 그런 거 썼어요? 더한 놈이라고 나한테. 아니 그러면 그래서 내가 반문하고 싶어. 만약에 본인의 엄마를 때린 형수를 보고 아이고 우리 형수님이 그냥 화날 만한데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네 이 노인네가 왜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형수가 우리 엄마를 욕하고 때렸다면 나는 욕하고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범이 너는 어땠을 것 같냐?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죠. 예, 그러니까 형이 더 소중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동생들 중에 엄마가 더 소중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만약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부끄러운 거는 이를테면 그런 형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다못해 그 시장 되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인가 그 공중 화장실에서 이를테면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시장이 된 후에도 누님도 이를테면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했고, 동생인가 그 정도란 말이에요. 나이 많은 여자분이 공중 화장실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 우리 때 이재명 후보 그 직전까지는 공중 화장실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그 돈을 받는다고 그 용변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돈을 받아요. 한 분이 앉아서 거기 화장실에 출입을 하려면은 뭐 저 때는 뭐 10원, 뭐 50원 뭐 이걸 받아요.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개그인데 코미디인데 여자는 10원 소변 보는데 10원 받고 남자는 20원을 받았어. 맞아. 왜 남자는 20원 받아가 너는 털었잖아 이 새끼야. 좀 웃어주십시오 선배님. 너는 털었잖아. 씨. 행정학 박사의 대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행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라고 웃음도 섞지만은 이게 아픈 얘기예요, 이재명한테. 그런데 이를테면은 세상에서는 남의 가정사의 나쁜 것 이렇게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파가 잘 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답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언론까지 그걸 보도하는데 재미를 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미 끝난 사안이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형님도 돌아가셨고 아픈 가족사로 이 양반은 자기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가지고서 야 이재명이는 저 형이 그렇게 뭐 좀 이권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막았대. 이런 칭찬을 받기보다도 이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그를 비도덕적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치사한 거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하면서 군대 가는 애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줬어요. 5만 원씩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상해보험 들어줬어요. 물론 계곡에 무슨 정비하고 이런 거는 무슨 뭐 저리 가고 그리고 응급 이국종 교수의 닥터 헬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서 헬기 도입하면 뭐래? 내릴 데가 없는데 상대원 시장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헬기가 상대원 시장에 어디 내려? 내릴 데가 없는데 이재명이가 해결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헬기 착륙장으로 쓰자. 반대하지 교장들이 학교에 수업 중인데 애들 수업 중인데 헬기 이착륙하면은 안 된다. 이재명이가 설득했잖아요. 교육감 그다음에 교장 협의회들 만나서 선생님 1년에 바로 요 동네에서 이 상대원 초등학교가 있는 요 동네에서 위급 환자가 발생을 해야 한두 건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서 운동장 1, 20분 내주고 소리 나는 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때만 수업 참으면 되지.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설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네 찾아가서. 만약에 반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람이 있으면은 끝까지 대화를 하는 거야. 끝까지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내 형님 얘기 들어줄게. 유명한 동영상 있잖아요. 시장에서 멱살까지 잡으면서 그 건설업자인가 어떤 업자랑 서로 싸운 거. 그 양반이 들어주고 나중에는 아이고 동생아 알았어. 내가 이번에 뒤로 물러설게. 이렇게 해야지. 멋지게 폼 잡고 앉아서 말이야. 이러고만 앉아있고. 이재명은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요. 청와대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는 아마 관광객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고 이재명은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알던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성남시청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대엽이라는 전임 시장이 4천억의 빚을 짓고 신 아방궁 같은 성남시청이에요. 시장실로 가는 12층 시장실로 가는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게 만든 그 시청을 이재명이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나 가서 놀란 게 12층에 꼭대기 시장실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한쪽에 밖으로 외부로 백화점 엘리베이터처럼 있는데 그거를 12층을 도서관과 어린이 장난감 대여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그거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시장실은 2층에 시민들이 들어가기 쉬운 2층에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아무나 들어가게. 내가 가는데도 시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시장 자리에 앉아서 애들 만나고 그랬지. 애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성남시청 가보셨어요? 시청 앞 광장, 잔디밭, 성남시청 로비. 당시에 세월호 직후인데 로비 광장에는 세월호 이 조형물이 있었고 커다란 노란 이불이 붙어 있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근처였는데 휴일날 그 성남시청 앞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와서 텐트 치고 놀아요. 성남시청 로비 개방을 해가지고서 애들이 킥보드 타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개방했어요. 그리고 간구서기에 민원은
주민등록증 지고 인감증명 중요한 거 등기등본 띄는 거 5시 지나면 못 하잖아요. 야간 민원 발급 창구를 만들었어요. 공무원들 얼마나 욕을 했을 거야.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12시, 1시, 2시에도 시청에 가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놨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킥보드 타고 구슬치기 하면서 놀게 해놨다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그리고 이건 안 돼, 난 안 돼, 대통령 난 이거는 꼭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어깃장 놓는 사람을 형님 조금 이따 합시다, 제가 애써 볼게요, 이렇게 설득하고 다닐 겁니다. 이런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